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소보슬라의 알리스터 영입을 통해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드필더를 데려올 경우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던 차에 핸더슨 파비뉴의 이적설이 태풍마냥 리버풀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이적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이적에 근접해버린 상황이라서 조던 핸더슨의 유럽 마지막 커리어가 바로 지난 시즌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더슨 파비뉴의 이적설 현황, 핸더슨 파비뉴의 이적은 리버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체 왜 두 선수는 이적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될까? 프리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선수들마다 피지컬 체크를 하는데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던 핸더슨. 캡틴의 복근을 보며 감탄하는 로보와 살라, 멋쩍은 웃음을 보이는 주장님, 여전히 잉글랜드 국대에 차출될 만큼 신체적인 컨디션도 괜찮고 워낙에 프로의식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 밀러만큼 롱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알 에티파크, 스티븐 제라드를 감독으로 데려오며 리버풀 출신 선수들을 노리고 있다는 썰이 돌더니 조던 핸더슨을 데려오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이적설 정도로 여겨졌던 사우디로의 이적은 로마노, 폴 조이스, 도미닉 킹 등등 1티어 기자들로부터 연신 보도되었고 현재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조던 핸더슨이 사우디행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다 자세히 보면 알 에티파크로부터 공식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다. 알 에티파크와 핸더슨 간의 개인 협상은 완료되었다. 핸더슨이 받게 될 주급은 현재의 4-5배, 심지어 세금도 거의 면제다. 세금 빼면 거의 10배다. 우선 이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몇몇 소식으로부터 갈리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알 에티파크는 10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통해 합의하려 하지만 리버풀은 200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에티파크는 자유계약으로 핸더슨을 데려오고 싶어하며 리버풀은 적절한 금액 없이 수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알 에티파크는 자유계약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나 리버풀은 10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적료 1000만 파운드로는 절대 이적을 허용하지 않을 리버풀. 1티어급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꽤나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금액의 문제일 뿐, 만약 사우디가 적절하게 금액을 맞춰준다면 이적은 하루아침에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던 핸더슨 입장에서 높은 주급을 주는 사우디로의 이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며, 구단 입장에서는 적절한 이적료만 준다면 이적이 가능하다.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도 2년 남은 핸더슨을 무턱대고 이적료 할인까지 해주면서 보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핸더슨 입장에서 높은 주급을 받을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적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지, 구단 입장에서만 생각해본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보내줄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핸더슨의 이적은 시간 문제다. 어쩌면 영상 올리는 시점에 오피셜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파비뉴로 넘어가서 1티어 기자들로부터 핸더슨의 사우디행이 언급되며 팬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한 시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적 가능성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다른 구단인 알 이티하드, 핸더슨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비드는 없지만 이미 리버풀에서는 30줄에 가까워진 선수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책정해준 것 하나만으로도 큰 만족을 하고 있다 합니다. 더불어 클롭 또한 파비뉴의 이적을 굳이 막으려는 생각이 없다 보니 오히려 핸더슨보다 더 빠른 이적 발표가 날 수도 있는 선수가 바로 파비뉴입니다. 항상 이적할 때마다 먼저 팔로우를 했던 파비뉴의 아내가 이미 사우디 관련 인스타를 팔로우해버린 이상 파비뉴의 이적도 그냥 시간 문제로 해석하면 될 듯 싶습니다. 파비뉴 또한 개인 협상은 이미 진행된 상태이며 핸더슨보다 훨씬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이 파비뉴의 이적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릴 라비아를 데려오기 위해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누군가 판매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라고 말하자마자 그냥 핸더슨 파비뉴의 이탈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체 왜 조던 핸더슨이 사우디로의 이적을 선호한다고 한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하는 리버풀 팬도 없을 겁니다. 핸더슨이 팀을 떠나려 하는 이유는 여러 존재합니다. 첫 번째, 소보슬라이라는 완벽한 대체 자원이 합류했다. 두 번째, 90년생 33살의 선수를 주전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적당한 금액이면 거부할 수 있겠지만 세전 주급 2억에서 세후 주급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다가왔다. 네 번째, 만약 이대로 2년이 흐른다면 페네이 스포츠 그룹은 절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라드도 존중받지 못했는데 핸더슨은 이미 경기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핸더슨 입장에서 리버풀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그저 리버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주전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재계약 제안을 받더라도 보장 금액이 낮은 수준의 계약이라는 것, 모든 고참들이 겪게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현재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구단의 감독이 스티븐 제라드라는 점에서 조던 핸더슨의 마음이 더욱더 사우디로 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일까? 때는 2014-15 시즌, 제라드는 1년 남긴 상황 속에서 리버풀과 재계약을 논의하고 싶었지만 구단 측에서는 섣불리 제라드와 계약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라드 또한 34, 35살을 향해 가는 나이대이다 보니 기본 2년에 옵션 1년 이 정도의 계약과 함께 이후 리버풀 코치로 합류하는 조건을 생각했지만 구단은 기본 1년 플러스 옵션 1년 여기다가 여러 옵션을 넣어 그에게 제안했죠. 한마디로 보장 금액은 낮고 제라드의 퍼포먼스 저하로 인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마저 세월의 무상함을 견디지 못한 채 아쉬운 계약 조건을 받아야 했는데 조던 핸더슨이라고 다를 리는 없습니다. 이미 중동에 가 있는 제라드 입장에서는 축구 인생 막바지가 다가오는 핸더슨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고, 핸더슨도 마지막까지 구단과 계약 관련된 문제로 기분 상하는 것보다 구단의 이적료도 안기고 본인도 높은 주급을 받을 수 있을 때 리버풀을 떠나려는 것이죠. 어쩌면 핸더슨 입장에서 제라드는 구원자입니다. 세전 2억 정도의 금액을 받던 선수가 세후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보장받게끔 기회를 준 것이라서 커리어 말년에 이를 거절하는 것이 더 힘든 수준이죠. 반면에 파비뉴, 솔직히 아직 29살의 파비뉴가 유럽을 떠나 중동으로 향한다는 것 자체만 봐도 돈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3-4년 유럽에서 활동하며 막바지 돈을 벌기 위해 이적할 수 있는 선수가 곧바로 이적을 결심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남미 선수들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말 급격하게 에이징 커브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파비뉴의 이적은 어쩌면 리버풀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책이 없다면 판매하지 않고 잡아두는 성향의 클롭이 파비뉴의 이적을 동의했다는 것 자체만 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핸더슨이 나가는 마당에 유일한 홀딩 자원인 파비뉴를 판다? 첫 번째, 직접 훈련장에서 파비뉴의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클롭 기준에서 파비뉴의 폼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두 번째, 지난 시즌 나온 파비뉴와의 불화설이 정말 사실일 수도 있다. 클롭은 그 누구보다 솔직하게 스쿼드를 운영하는 편입니다. 본인 기준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적으로 스쿼드에 남기며 훈련시키고 출전 기회를 줍니다. 반면에 본인 기준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낮다,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임대, 이적을 보내며 선수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빠른 지시를 내리는 편입니다. 이는 도르트문트에서부터 현재 리버풀에 이르기까지 항상 진행되었던 방식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클롭이 조금이라도 활용할 생각이 있다면 선수와 면담을 해서라도 팀 내에 남겨두는 편이죠. 그런데 파비뉴는 그냥 보낸다? 그래도 닭주전 선수인데? 구단 입장에서 적절한 가격이라고 한들 당장 6번에 대한 대안책은 물론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데려온 선수가 곧바로 적응할 거란 보장도 없는데 파비뉴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딱히 근거가 있는 의견은 아니지만 클롭이 파비뉴를 아끼고 다시 퍼포먼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봤다면 다가올 시즌만큼은 파비뉴를 잔류시킨 다음 시즌 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핸더슨의 이탈은 납득이 가지만 파비뉴의 이적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아무리 봐도 아놀드의 미드필더 포지션 변경이 확실해졌다. 핸더슨까지는 소보슬라이가 있다 보니 이해할 수 있지만 직전감인 파비뉴를 대안책 없이 판매할 리가 없습니다. 즉 아놀드를 본격적으로 6번으로 활용하며 미드 리빌딩의 핵심을 아놀드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당장 미드필더 2명이 나간다 해서 2명의 직전감을 바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왼쪽 센터백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만일 센터백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미드필더 2명을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커티스 존스의 출전 시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서 클롭이 생각했을 때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이 아닌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출전 시간을 늘리며 미드 뎁스를 8명으로 고정시키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추후 영입 방향에 따라 다시 해석해봐야겠지만 현 대안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파비뉴의 이적을 동의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변화, 핸더슨 파비뉴가 떠나게 되면서 5천에서 6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를 팀에게 안겨준다면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입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6번 포지션에서의 유망주가 아닌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 오히려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3천만 파운드 안팎의 직전감을 데려온 다음 센터백 포지션에서 모아둔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아놀드의 미드필더 포지션 변경에 확신이 있다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온 다음 센터백에 힘을 쓰더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풀백 포지션에서 고메스, 브래들리 2명의 선수로 운영할 수 있고 왼쪽 센터백 포지션에서 한 명만 데려온다면 수비 라인 자체가 더블 스쿼드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 아놀드를 다시 풀백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리버풀은 그대로 4-3-3 운영을 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죠. 피지컬도 완성되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면서 헤더 능력도 올라갈 것 같고 어떠한 플랜을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왼쪽 센터백 보강에 꽤나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리버풀에게는 득과 실 어느 쪽에 가까울까? 두 선수가 동시에 떠나게 되면서 첫 번째로 새로운 주장 반다이크가
유력하게 되었고, 두 번째, 홈그로운 자원을 찾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며, 세 번째, 유망주가 아닌 즉시 전력감 6번 포지션에서의 보강은 필수가 되었고, 네 번째, 급한 상황 시 센터백을 봐주는 두 선수의 이탈로 센터백 포지션도 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반다이크, 살라와 같은 선수들도 사우디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입 성공 실패 여부는 결과론적으로 시즌이 종료된 후에 평가해야 하다 보니 현재 득실 여부를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참들이 연달아 나가게 되면서 어수선해지는 분위기도 여전히 살라, 반다이크, 로버트슨, 알리송, 아놀드, 아드리안 등등 오랫동안 팀에 남아 분위기를 유지시켜주는 선수들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사우디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월드클래스급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돈을 지불할 텐데 2025년 계약 만료되는 살라, 반다이크를 향해 거액의 주급을 제한하며 이탈하는 케이스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돈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있죠. 핸더슨마저 데려가는데 살라, 반다이크는 얼마나 더 높은 금액으로 선수들의 마음을 흔들지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프로 세계라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구단 간의 거래가 아닌 한 국가와 금액 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간 이적료 인플레 현상을 우려했지만 한술 더 떠서 선수의 마음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주급의 단위를 몇 단계 높여버리는 행위는 앞으로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으로 이적하며 임금 체불 문제, 리그 수준 문제가 발생했던 과거와 다르게 한창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여러 데려와서 경쟁력을 높이는 사우디 리그의 행보는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게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우디가 직접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